안녕하세요. 틈틈이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의 대장주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티커 CRWD.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오늘 다룰 기업은 정말 스토리가 대단하죠. 한때는 전 세계 IT 시스템을 마비시킨 거의 재앙의 주범으로 지목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AI 보안의 선두주자라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기업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가 않아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최신 실적 보고서도 있고 기술 분석 리포트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현업 IT 관리자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 그리고 소송 관련 문서까지 함께 있습니다. 네, 양쪽 다 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상반된 자료들 속에서 CRWD의 진짜 모습을 찾아보는 겁니다. 과연 이 회사가 재앙을 딛고 일어선 불사조일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날갯짓에 가려진 위험한 거품일까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진짜 도저히 믿기 힘든 숫자부터 시작을 해보죠. 2024년 7월 그 전 세계적인 장애 사태, 그때 신뢰를 완전히 잃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연간 반복 매출, ARR의 순증 가분이 무려 73%나 성장했어요. 네, 73%요? 아니 고객들이 다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을 더 썼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첫 번째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성장의 중심에는요, 팔콤플렉스라는 아주 독특한 구독 모델이 있었어요. 발콤플렉스요? 아,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보안 서비스 뷔페 이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고객이 연간 사용할 총 금액만 미리 계약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제공하는 수십 가지 보안 모듈을 레고 블록처럼 그냥 자유롭게 가져다 쓰는 방식입니다. 와, 흥미롭네요. 근데 보통 뷔페에 갔는데 막상 먹을 만한 메뉴가 별로 없으면 만족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 추가 메뉴들, 그러니까 모듈들이 그만한 가치를 정말 제공하고 있나요? 시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만약 메뉴가 부실했다면 이 모델은 당연히 실패했겠죠. 근데 데이터를 보면요, 정반대예요. 현재 고객의 67%, 그러니까 3분의 2가 5개 이상의 모듈을 쓰고 있고요. 24%는 무려 8개 이상을 사용 중입니다. 8개 이상이요? 네, 이 팔콘플렉스 모델에서만 발생하는 ARR이 13억 5천만 달러를 넘는데 이게 전년 대비 200% 성장한 수치입니다. 고객들이 뷔페에 와서 이것저것 맛보더니 아예 단골이 되어버린 그런 형국이죠. 와, 그 정도면 진짜 보안업계의 백화점이네요. 처음엔 명품 가방 하나 사러 왔다가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나중엔 VIP 라운지까지 이용하게 되는 딱 그런 구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죠. 일단 고객을 확보한 뒤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백화점으로 옮겨가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락인 효과? 네, 실제로 의료 브랜드 갭이나 오라클 같은 대기업들 사례를 보면 이 전략의 힘을 알 수 있어요. 아, 맞아요. 그 기업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고 나서 기존에 쓰던 보안 솔루션을 버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로 갈아탔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그 기업들은 다른 솔루션을 쓰고 있었는데 랜섬웨어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거든요. 근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단 몇 시간 만에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시스템을 복구해냈죠. 와...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증명된 압도적인 기술력이 이 집 뷔페는 비싸도 음식이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신뢰를 심어준 겁니다. 그 신뢰가 플랫폼 전체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그렇게 고객을 꽉 붙잡아두는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경쟁자들이 아예 넘보지 못하게 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요즘 모두가 이야기하는 AI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미래 성장 전략, 그 핵심은 바로 AI에 있습니다. 최근에 팔콘 AIDI라는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프롬프트가 새로운 악성 코드다.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해커들이 챗 GPT 같은 생성형 AI에 악성 명령어를 입력해서 공격하는 것까지 막아준다는 거잖아요. 네. 기존의 AI 활용이 사이버 보안을 위한 AI, 그러니까 AI를 도구로 써서 바이러스를 잡는 거였다면 이제는 AI 자체를 위한 보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CEO 조지 커츠는 이걸 에이전틱 시대라고 부르면서 이 새로운 시장이 현재 사이버 보안 시장보다 100배는 더 커질 거라고 공언했죠. 100배요? 네. 판게아나 오넘 같은 전문 기술 기업들을 최근에 인수한 것도 바로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고요. AI를 지키는 AI라니 비전이 정말 거대하네요. 근데 이게 CRWD, 주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진짜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는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데이터 해자입니다. 데이터 해자요? 성주의를 둘러싼 그 해자 말인가요? 네, 더 똑똑한 방어 AI를 만들려면 AI를 훈련시킬 양질의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을 보호하면서 매주 수조 개에 달하는 실제 보안 위협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이건 그냥 쌓아둔 데이터가 아니고요. 공격 유형과 대응 방법까지 완벽하게 분류된 AI 학습에 최적화된 데이터죠. 근데 데이터가 많다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지 않나요? 데이터의 양보다 질이 중요할 수도 있고 더 작고 빠른 경쟁사가 특정 분야에서 더 효과적인 AI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도 자체 데이터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물론 MS나 구글도 데이터가 많죠.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사용자 데이터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진 건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실전 전투 기록이에요. 아, 전투 기록이요? 네, 어떤 해커가 어떤 경로로 침투해서 어떤 파일을 건드렸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냈는지에 대한 수조 개의 시나리오죠. 이 데이터의 깊이와 전문성은 경쟁사들이 돈으로도 단기간에 살 수 없는 그야말로 해자를 파놓은 것과 같은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AI 보안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데이터 해자를 기반으로 AI 시장을 선점한다. 와,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들리네요. 근데 투자 세계에서 완벽한 계획이라는 말만큼 위험하게 들리는 것도 없죠. 시장이 이 완벽한 시나리오에 이미 너무 높은 가격을 매겨놓은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 이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제 화려함 뒤에 숨져진 그림자를 살펴봐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밸류에이션 문제죠. 아, 고평가 논란. 그건 끊이지 않았죠.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R이 27배에 달합니다. 동종업계의 평균이 12.5배인 걸 감안하면 이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27배?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시장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들은 앞으로 단 한 번의 분기 실적도 놓치지 말고 매년 30% 이상 완벽하게 성장해야만 이 주가를 정당할 수 있다. 사실상 완벽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에 베팅한다. 근데 완벽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IT 역사상 최악의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른 게 바로 2024년 7월 19일의 그 사건이잖아요. 전 세계 850만 대의 윈도우 시스템을 마비시킨 바로 그 사건 말이에요. 그 실수의 여파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여전히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 진행형 리스크입니다. 첫째, 재무적 부담이에요. 당시 사건 처리를 위한 고객 보상금,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이 작년 9개월 누적 손실실 2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재무제표에 부담을 줄 겁니다. 그럼 둘째는 소송 리스크겠군요. 델타항공 같은 대기업과는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요. 남아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가 눈에 잘 띄진 않지만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바로 가격 정책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에요. 아, 그거 레딧 같은 IT 관리자 커뮤니티에서 본 것 같아요. 갱신할 때가 되니까 견적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불렀다는 그런 불만 글들이요. 한 사용자는 동일한 제품인데 다른 곳보다 2배 이상 비싼 견적을 받았다고 공유했더라고요. 네, 바로 그런 사례들입니다.
한번 생태계에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너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죠.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고객들의 신뢰를 잃고 이탈을 부를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심지어 한번 크게 사고를 친 전력까지 있으면 고객들이 망설일 수 있겠네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하면 더 그렇죠. 정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E5 라이센스에는 꽤 괜찮은 보안 기능들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른바 번들링 전략이죠. 끼어 팔기. 네. 우리 윈도우랑 오피스 쓰면 보안은 이 정도는 공짜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경쟁하기 매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공짜로 주는 마이크로소프트 대신 굳이 비싼 돈을 내고 CRWD를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총 소유 비용, TCO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기능은 라이센스 자체는 저렴하거나 무료처럼 보이지만 그 수많은 기능을 제대로 설정하고 운영하려면 고연봉의 전문 보안 인력을 여러 명 채용해야 해요. 반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운영이 훨씬 간편해서 더 적은 인력으로도 관리가 가능하죠. IT 관리자들 사이에서 MS 라이센스 비용보다 그걸 운영할 사람 뽑는 비용이 더 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하, 자동차 자체는 싸게 팔고 수리비나 부품값으로 돈을 버는 것과 약간 비슷한 구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막강한 번들링 공세나 센티넬1 같은 경쟁자들의 추격도 무시할 수는 없는 리스크 요인인 건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투자는 항상 빛과 그림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그 빛과 그림자가 유독 선명한 기업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024년에 대형 사고라는 최악의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팔콤플렉스라는 비즈니스 모델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고객의 신뢰를 재확인했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를 위한 고안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데이터 해자를 기반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반면에 그 완벽한 계획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서 숨막힐 정도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의 실수로 인한 재무적, 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인의 압박과 치열한 경쟁 구도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안고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투자는 기술적 우위가 시장의 높은 기대를 계속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꿈꾸는 완전 자율 보안, 그러니까 시큐리티 AGI 시대가 정말로 온다면 과연 우리 같은 인간 보안 분석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거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AI가 단술 탐지를 넘어서 분석, 대응, 복구까지 모든 것을 자동화한다면 인간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AI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대체제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더 고차원적인 위협을 예측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2의 엔비디아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거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